안녕하세요. 리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리나님.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들을 갖고 오셔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대화 내용이 어디로 갈지 그리고 느끼신 부분이 뭘지 그리고 어떻게 느끼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서 오늘 대화 내용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일단은 한번 슬슬 풀어볼게요. 네. 제가 작년에 이제 퇴사를 앞두고 저는 퇴사를 되게 갈망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제 꿈을 향해서 퇴사를 준비를 하면서 제 사업을 준비를 했죠. 그러다가 수입이 이제 막 늘기 시작하면서 이게 가능하구나. 진짜 가능하구나. 거봐, 된다. 이렇게 느끼고 제가 그때 SNS를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SNS를 시작하면서 왠지 모르게 남을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가 남을 돕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사람이에요. 내 입에 풀칠하기 바빴고 네. 그리고 늘 저는 좀 빚을 갚느냐고 허덕이던 삶을 살았고 그렇다 보니까 나는 좀 돈이 많아야 돼. 돈에 대한 결핍이나 불안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던 사람이 수입이 어느 정도 늘고 나니까 이게 되네? 하면서 SNS를 시작하면서 이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가능하다는 걸. 나같이 평범했던 사람도 어떻게 하다 보니 가능해졌어. 그래서 용기랑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용기랑 희망을 주는 사람이 너무 막연하잖아요. 막연한데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얘기들이 이제 흔히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용기랑 희망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맞고 뭔가 나답게 살았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은 막연하게 있는데 한 줄 정리를 해보라고 하면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1년 전에 제가 적어놓은 노트를 보면 직장인이 잘 살 수 있다고 용기 주고 싶은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예전 과거에 또 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SNS를 쭉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좀 명확해진 건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퇴사해라가 아니거든요. 네. 퇴사하고 너네 맘대로 살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전하고 싶은 정확한 메시지는 나답게 주체적이고 주도적이게 행복하게 살자라는 메시지를 저는 전하고 싶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 올해 그러니까 24년 한 해였죠. 24년 한 해 동안은 제가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던 중에 권고사직을 딱 당하게 되면서 제 자신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남아야 내가 이게 진짜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내가 이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갑자기 권고사직을 당하면서 극도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견디고 버텨내야 내 또 이 경험이 나눠질 수 있겠구나 해서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저한테는 그런 저 자신한테 약간 확신을 주고 증명을 해내야 되는 시간이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메시지를 막 전한다고 나름 생각했고 동기부여도 많이 된다는 DM도 가끔 받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눠보니까 원하는 삶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너는 뭘 원했는데? 그러니까 너가 행복해 보이는 것도 맞고 너처럼 살고 싶은 것도 맞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해서 나도 안 될 것 같았어. 근데 왜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쭉 대화를 나누다 보면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막연하게 지금에 대해서 크게 불만은 없지만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렇게는 왠지 안 살고 싶지만 두루뭉술한 그런 대화들 속에서 이게 그럼 내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사람들한테 뾰족하게 아예 안 들릴 수도 있겠네?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SNS를 저는 막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뭐 10만이 되고 싶고 1만이 되고 싶고 이게 제 목표가 아니었고 정말 과거에 나 같았던 사람 한두 명이라도 내 메시지를 듣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었던 거였어서
그러는데 정말 한 명도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정말 본질적인 걸 못 건드리면.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땠지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누다 보니까 내가 어떤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를 잃어봤던 경험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그럼 그땐 어땠지? 라는 생각과 그분들의 이제 대화 속을 많이 나눠보니까 나를 왜 알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 부류가 있었고 네. 한 부류는 난 나 알아 라고 하는 부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넌 널 알아? 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나는 나를 모르고 산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넌 너를 어떻게 알아? 이러면은, 또 깊게 질문을 하죠. 넌 진짜 어떨 때 좋은데? 막 이런 거 궁금하니까, 막 이렇게 저는 기본적으로 좀 호기심이 있어서, 막 물어보면, 기분 나빠하시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캐묻는다? 오는 사람도 봤어요, 전. 정말요? 네. 기분이 왜 자꾸 내가 안 행복해 보여, 그러면? 약간 이런 식의 내가 난 날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몇 번 대답을 못하고 그냥 막히는 거죠. 막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신이 자신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부분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너는 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이러면은 뭘 생각해? 라고 하면서 생각이라는 걸 또 안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생각을 안 해? 이랬더니 왜 너 이렇게 생각을 해? 오히려 저한테 또 반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너무 생각이 많고 오히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럼 넌 혼자 있으면 뭐해?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난 혼자 있을 때 내 생각을 계속 하는데 얘 뭐 하지? 라고 물어보면 뭐 TV 보고 이런 걸 한대요. 그렇구나. 그럼 나는 내가 문제구나라고 여태까지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나는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구나.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네, 생각을 못 하게끔 막는 게 이제 SNS나 쇼츠나 유튜브 이런 채널이고 일정적으로 잘 활용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나만의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잘 확보되어 있어야 그게 건강한 삶이라는 걸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 대한 자존도 이제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동안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는데 내가 맞았어? 내가 맞았구나.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내가 잘못했다 얘기하고 너가 문제고 너가 생각이 많은 게 문제다. 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내가 맞다는 게 책으로도 증명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나둘씩 자존이 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하는 삶을 그러면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라이프 코칭을 같이 하고 싶었던 게 이제 꿈을 찾아주는 게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정말 앞단의 본질적인 걸 보면 생각을 안 한다는 게 가장 문제구나라는 거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일단 궁금해하지 않는 거 내가 지금 다 맞다고 생각하고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이해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제가 또 나눠본 대화 중에 하나 또 인상 깊었던 건 되게 능력이 있는 제 지인 중에 한 명 있어요. 수학 강사인데 누가 봐도 지금 매출 다 올려주고 있거든요. 학원 매출을 다 올려주고 있고, 뭐 특강을 해도 뭐 자기가 인원을 다 모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능력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너는 왜 너의 학원을 할 생각을 하지 않냐? 그랬더니, 너는 사업이 너의 꿈이었지만 내 꿈은 사업이 아니래요. 그래서 나는 사업이 내 꿈인 적은 없어. 그냥 나는 직장을 나오고 싶었던 게 내 꿈이고 나답게 살고 싶었던 게 내 꿈이었지. 너는 그럼 뭐 하고 싶은데? 이랬는데 하고 싶은 건 없지만 하고 싶은 건 없대요. 근데 나는 지금 안 됐대요. 나는 지금 준비가 안 됐대요. 아직 경험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경험을 더 해야 돼? 그냥 학원에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 거면 물론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배워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그래도 강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조금 어느 정도 운영을 좀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도전해 볼 수도 있기는 한데 아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년 뒤에도 5년 뒤에도 그리는 것도 없길래 왜 그래? 라고 했더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할 자신이 없어. 망하면 어떡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런 생각을 하지? 내가 봤을 땐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혼자 이제 고민에 빠지면서 저 혼자 이제 생각한 건 대화를 좀 나눠보고 이러니까 자신감이 정말 없는 거구나. 근데 평소에 자신감이 있던 사람이
이거든요. 평소에는 자기 일에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근데 보니까 저랑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경험을 해본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마케터잖아요. 그래서 마케팅 일할 때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미팅을 나가도 술술술술 얘기 잘하고 오히려 계약을 따내는 스타일이고 이런데 저도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늘 두려웠던 것 같았고 이랬는데 아 얘가 지금 이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두려움이라는 게 왜 오는 거지? 라는 게 이제 제가 또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알게 됐죠. 저는 이제 그때 두려움이라는 게 인생에서 마주한 적이 크게 기억나는 게 경험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가장 두려웠거든요. 가장 좋을 줄 알았던 순간에 가장 두려움을 겪고 나서 나 왜 이래? 그때 정말 좌절스러웠어요. 제일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거는 왜 그런지는 찾았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네. 많은 노력을 했다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무지 모르겠어서 그냥 유튜브 같은 걸 찾아보는데 우연찮게 성공 관련된 걸 제가 그때 엄청 찾아보고 있었을 때였어요. 잘 살고 싶었으니까. 근데 그때 자청님이 유튜브에서 도서관 가서 책을 이렇게 고르는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자기 관심사 이런 거 골라서 일단 책이라도 읽어라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제가 그때 그 전에 막 책을 한두 권 정도 읽기 시작했을 때예요. 억지로. 그래 책 읽으면 성공한다 하니까 이러면서 억지로 읽기 시작할 때였는데 갑자기 이제 도서관이 갑자기 가고 싶어진 거예요. 그 유튜브 영상 자청님 그 영상이 생각나면서 그래서 일단 가보자 그러면 뭔가가 좀 끌리는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쭉 둘러보는데 유독 저한테 딱 꽂히는 게 책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남자친구를 붙들고 남자친구 이제 다 상황을 아니까 나 너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상해. 나 지금 이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만큼 살고 있잖아. 근데 왜 이러지? 막 이러면은 남자친구도 물음표가 100만 개인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지금 잘 나가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고 자기 같으면 지금 직장을 나올 것 같은데 권고사직 뭐 이런 것까지 안 기다리고 나올 것 같은데 얘 왜 이러는 건지를 남자친구도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 늘 해주는 말은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옆에서 믿어주는 거였던 거예요. 전 그 당시에 저를 믿어주는지 몰랐죠. 불필요한 응원 같았어요. 나는 해결을 해주길 원했으니까. 그러다 이제 같이 교보문고를 가서 교보문고에서 쭉 둘러보는데 꽂힌 책 제목이 그거였어요. 나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는 걸까? 이거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때 그걸 읽고 나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나는 왜 그게 꽂혔는지도 몰랐고 나는 나를 못 믿고 있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나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는 걸까? 나 이거 같아. 나 같지 않아? 막 이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남자친구 물음표죠. 글쎄 막 이런 건데 나 같아. 나 왠지 나 못 믿는 것 같아. 그때 제가 컨설팅하고 있을 텐데 컨설팅하던 이제 거래처 분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덕분에 이런 얘기를 막 해주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뭔가 이제 컨설팅이 종료되고 이러면 저 혼자 불안한 거예요. 나 이거 사기치는 것 같아. 저분이 정말 이렇게 좋다고 하는 게 맞나? 내가 정말 도움을 되고 정확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주면서 내가 이제 받는 페이가 맞을까? 정당한 걸까? 저한테 이게 계속 괴로웠거든요. 근데 그게 완벽주의자를 좀 넘어서 가면증후군이라는 심리상 그 결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완벽주의자인 것도 알고 있었고 이게 되게 저한테 허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뉴로 이제 저한테 키워드가 떠오른 거예요. 가면증후군이라는 게. 그래서 뭔가 정확하게 병명을 진단받은 건 아니지만 어렴풋하게 제가 내가 되게 극도의 뭔가 나의 완벽주의자의 성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 자신을 되게 괴롭히고 있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거를 막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을 하고 이게 왜 그런지 이제 책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 결국엔 제 어린 시절 과거인 거예요. 다.
근데 저는 이게 많이 극복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많이 극복하고 뭐 오은영 박사님 막 이제 강의도 듣고 나름 이제 그래 막 역지사지도 해보는 거죠. 부모님도 이해하고 이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나름 치유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많이 내면을. 근데 뭔가 또 한 번 마주하게 되는 걸 보면서 이게 지독하구나. 정말 지독하구나. 뿌리 깊게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잘 살고 싶은데 부모가 왜 부모 어린 시절 이제 부모가 왜 내 발목을 이렇게 붙잡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거 너무 감사하는 만큼 뭔가 제 발목을 이렇게 꽉 쥐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원망이 어떻게 지워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가죠.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는 너무 이런 것 때문에 힘든데 엄마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줬으면 좋겠어. 막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내가 너한테 최선을 다해서 키웠는데 그쵸. 최선을 다했는데 엄마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기억이 안 나?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대요. 엄마는 너한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물론 어머니가 무슨 막 진짜 씨옵씨온 욕을 엄청 하시거나 막 폭력적인 행동을 하시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다만 저한테 이제 화목한 가정을 보여주시진 못했고 그 어머니가 이제 약간 저를 좀 의지를 하신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잘하는 딸로 이제 키우고 싶으셨는데 공부를 잘하지 못했을 때 이제 남들과 비교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많이 기억에 남아서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기억만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 기억에는 재롱 떨고 뭐 입학할 때 웃고 이랬던 저만 기억이 나나 봐요. 근데 단 한마디도 기억이 안 나시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았나요? 원래 기억은 조작이 되죠. 개인별로 기억하고 조작이. 싶은 것만 기억을 하죠. 그래서 그 메멘토라는 영화가 정말 명작이에요. 꼭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드리면 네. 월남전 참전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페이가 어디서 나왔냐? 미국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 페이가 그분들한테 직접 가지 않고 한국 정부로 갔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장병들한테 간 거예요. 얼마나 갔을까요? 국가에서 뭐 약간 받을 수는 있겠죠. 뭐 세금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이분들도 또 목숨을 건 거잖아요. 네. 얼마나 갔을 것 같으세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근데 이분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 당시에. 근데 자료 조사를 하고 이제 사실이 알려진 거죠, 세상에.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를 그쵸. 해야죠. 공개를 해야 되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책임 있는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책임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그럴 분은 아니죠, 이렇게 나와요. 이거 왜 이럴까요? 정말 상대적으로 기억이 조작이 되고 그런 게 있대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우리나라 케이스가 아니고 무언가 이데올로기나 이념에 의해서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불구가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이데올로기나 이념이 그것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이데올로기나 이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 절대로 못한대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위해서 내 다리를 희생했는데 내 몸을 희생했는데 그래서 조작이 시작돼요. 합리화가 시작되고 되게 어려운 되게 인간 심리래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에 심리학책들에 쭉 빠져들게 됐던 이유가 사람은 왜 이러지? 였어요. 나중에 신을 만나게 되면 다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네. 너무 길었습니다. 계속 가시죠. 맞아요.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그래서 부모님? 네. 그래서 어머니는 정말 단 한 번도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저도 좀 성숙하지 못했어요, 마인드가. 그래서 엄마랑 많이 부딪혔어요. 왜 엄마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해놓고 막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랑 그럴 때만 이제 어머니도 뭐라 하죠. 기껏 다 키워놨더니 뭐 저런 소리 한다고 막 이래서 짜증나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할 텐데 다시 한번 오은영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으니까 오은영 선생님이 책을 내신 게 있어서 그 책을 도서관에서 한번 조금 봤는데 똑같은 맥락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이런 뭔가 이제 원망이나 이런 게 있으면 풀어서 얘기를 하지 말래요.
원망이 있어도 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풀어야 된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부모님은 이렇게 반응하실 거다라고 되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난 너를 최선을 다해 키웠다 이렇게 하면서 화를 오히려 내서 사건이 불거질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렇게 나랑 이렇게 딱 트리거가 이제 딱 발생하거나 이럴 때마다 엄마 이런 게 딱 엄마 때문이야 이런 게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근데 아무리 저만 그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엄마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다가 어머니는 이제 뭐 힘든 거나 이런 걸 얘기하면 그 힘듦을 제가 받아주기가 힘든 거죠. 나도 이렇게 나의 인생을 이렇게 해놓고 근데 안에 그런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나 엄마 너무 사랑하는 거. 그래서 엄마의 이 얘기를 내가 듣고 싶은 거, 이런 큰딸이 되고 싶은, 비빌 언덕이 되고 싶은 것도 이만큼의 마음이 진심인데 이만큼의 마음에는 엄마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혼자만의 괴로운. 근데 아무도 이런 마음을 이해를 못 해주니까 주변 지인들한테도 말을 해도 자기네들은 경험한 적이 없거나 혹은 또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라는 얘기가 들어오고 아니면 아예 미워해서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유형을 못 만났다 보니까 혼자 좀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느끼는 건 제 마음의 여유도 너무 적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마음의 여유가 이제 조금 단단해지고 커지고 나니까 엄마 이렇게 안아드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건 대단한 건데. 그래서 그런 시기가 생각이 들 때쯤에 어머니랑 여행이 너무 가고 싶어져서 엄마 나랑 단둘이 여행 갈래?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랑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엄마가 저를 공부 잘하는 딸로 키우고 싶으셔야 했단 말이에요. 엄마 나를 어떻게 키우고 싶었어? 그랬더니 공부 잘하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게 뭐 어떻게 뭐가 이렇게 되게 만들고 싶었어? 의사가 되겠든 뭐든 이랬더니 아니 일단 연세대랑 서강대를 보내야 됐었어. 막 이러는 거예요. 뭐 하필이면? 그래서 왜? 이랬더니 엄마는 거기가 좋았어. 이러는 거여서 엄마의 꿈을 실현하고 싶으셨던 거죠. 저한테. 그래가지고 무슨 과? 이랬더니 그것까지 생각 안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과가 중요하잖아. 내가 뭐 하는지를 먼저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 막 이랬더니 엄마는 아니야. 서강대 연세대 일단 거길 나오면 인생이 술술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거기까지만 해주면 된다.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 그럼 나는 엄마 작품이 망한 거야 이랬어. 그랬더니 근데 넌 너무 알아서 했어서 걱정을 안 했어 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린 시절에 저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관심이 왜 엄마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안 물어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엄마는 지가 알아서 잘 한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게 지나고 보니까 저를 믿어주셨던 건데 저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정서적 소통을 너무 원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엄마도 엄마의 힘듦이 있으셔서 오늘 어땠니? 뭐 이런 얘기를 아예 저라고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엄마랑 여행을 가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따라해봐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나 미안해.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말을 그냥 따라하라 그랬어요 엄마한테. 그랬더니 미안해 이러면서 엄마가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었어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눈물도 안 나고 그냥 엄마도 그냥 이렇게 따라해 주시는데 그냥 따라하는 거가 엄마가 저한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진짜 엄마를 진짜 용서했나 보다, 이제는. 마음속에서 이제 엄마를 치유가 끝났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평온해지더라고요. 그 뒤로부터는 내가 엄마한테 다 해드리고 싶다. 그냥 진짜 이제는 완벽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딸 잘 되면 엄마 아파트 3번 살게 해줘야 돼. 막 이런 얘기 해줬거든요. 그러면 몇 년 전만 해도 나한테 해준 게 뭐라고 자꾸 이런 걸 원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식 농사 지으려고 정말 우리 엄마가 그런 엄마인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정말 가능하다면 정말 해드리고 싶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도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농담이 아니라 저만 진담 같아요. 진담이세요? 진담으로 엄마 나는 자수성가할 거야.
뭐 딸 미안, 뭐 아빠는 근데 정말 반대세요. 아무것도 못 해준 걸 너무 미안해하시고 아버지는 정말 좀 깨어 있으신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빠랑 엄마랑 전혀 다른데 아빠는 묵묵하게 이번에 퇴직할 때도 아빠 나 일 그만두고 내일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 할 건데? 라고 하길래 내일. 저도 이제 뭔가 내일 이랬더니 얼마나 버틸 수 있어?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도 안 벌어도 빵원 벌었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어? 이러길래 1년? 이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해봐 이러더라고요. 무슨 일 하는지 이런 거 안 물어보시고. 근데 그때 제가 되게 슬펐어요. 감사한 것도 있는데 왜 내가 슬프지? 감사하기만 하고 고맙기만 해야 할 줄 알았는데 왜 슬프지를 생각해보니까 뭐 어떻게 살으라고 가르쳐줄 수 없는 부모구나라는 게 저한테는 좀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해라고 부모님이 그렇게 지내지 못하셨으니 알려주실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저한테 한마디 마지막으로 건네신 말이 아무리 졸리고 그러도 회사에서 이렇게 막 자거나 그러지 않잖아. 자지 말고 그렇게 해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말이 그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자지 마. 그래서 그게 슬펐던 거구나. 뭐 어떻게 살아가야 돼라고 그래도 저보다 20-30년 먼저 사신 부모님이면 그런 가르침이 있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게 너무 미안해하세요, 저한테. 그거를 못 알려주는 거. 그럼에도 잘 커준 거에 늘 고맙다고 얘기는 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아빠한테는 이제 자존이 좀 올라가는데 엄마한테는 내가 이렇게 키웠어. 딸 지금 그래서 뭐 얼마 벌어? 엄마는 궁금해요, 이게 계속. 그래서 엄마한테는 절대 얘기 안 하거든요. 못 벌어. 맨날 이러고. 그러면은 안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하지 마. 난 자수성가할 거니까 엄마 아빠나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내 이렇게 막 얘기하면 엄마가 그래요. 엄마는 그래도 너가 딸이 자수성가 한다고 하는 말이 너무 기쁘대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이렇게 막 꿈 같은 거 써 있는 거 있으면 보내달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 엄마 되게 귀여우시거든요. 저희 엄마 되게 귀여우신 엄마 같아요. 뭔가 소녀해요. 막내예요. 그래서 오히려 첫째인 저보다 인생은 너무 열심히 사셨는데 마음은 여리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좀 지켜드리고 싶은 큰 딸인데 얘기가 자꾸 이상한 데로 흘러요. 그러니까 나의 자존을 찾다 보니까 내 어린 시절로 갔고 내 어린 시절에 풀었다고 생각했던 게 풀리지 않은 게 있었고 그거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엄마랑 대화를 해야 했었고 네, 그런데 맞아요. 내가 예상했던 엄마는 아니었고 네, 맞아요. 이 부분은 아마 더덕님이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고 저는 이나님이 지금 얘기하셨던 그리고 라이프 코칭이라는 걸 해보면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답답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뭐냐 하면 이나님은 메타인지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떠나서 나를 바라보는 이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몰랐어요. 저는 근데 이게 근데 그걸 굉장히 잘하세요. 부모하고의 관계에서도 메타인지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 감정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잘 안 되거든요. 저도 된다고 얘기 잘 못하겠어요. 이게 왜 근데 가능해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전문이시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메타인지 전문가. 타고난 씨앗이 이나님은 건강한 편이에요. 부모님이 아무리 서운하게 하고 충족되지 않는 어린 시절을 보냈어도 기질적인 씨앗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타고난 걸. 네, 타고난 게 있습니다. 네,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는 노력인 것 같은데 그 노력을 개인마다 어떤 사람은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찾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뭐 책을 읽던 세미나를 가건 상담을 가건 자기 치유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조차 기력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그거에 대한 인식도 없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스펙트럼 너무 다양한데 근데 리나님은 애쓰는 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좀 깨달아서 바뀌었으면 좋겠잖아요. 그 기력을 뭔지 알아서 끌어올리고 싶잖아요. 그런 포인트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타고났다라고만 얘기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적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넓혀본다면 한번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부모님 말고 나에게 긍정의 메시지를 주던 사람이 있나? 있어요. 있어요. 어떤 분이세요? 저는 긍정의 메시지 주는 사람이 남자친구밖에 없네요. 지금 남자친구요? 네. 사귄 지 얼마나 되셨어요? 6년? 꽤 되셨다. 6년 정도.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해요. 믿어주는 한 사람이 사실 중요한 거라서. 제가 그걸 몰랐어요. 나를 믿어주는 게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주변에서 누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도 몰랐어요. 사실 부모님도 지금 다 전적으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반대를 아예 하지 않고 저는 통보식이었기 때문에 늘 그럼 믿어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많은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믿어주는데도 그 멘토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멘토님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이나님은 되게 믿어주는 사람이 주변에 많네요. 그러니까요. 라고 하길래 에? 근데 저는 왜 이러죠? 저는 왜 저를 못 믿죠?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깨달은 답은 그거예요. 이분 세 분들이 저를 믿어주는 힘보다 내가 나를 못 믿는 힘이 너무 크구나. 꽁꽁 내가 너무 나를 못 믿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그래서 뭔가 생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메타인지든지 이런 걸 조금 다 떠나서 가장 근본적인 거는 나를 믿어주고 자신감, 자존감 여기가 다 시작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은 좀 들고 있어요. 자기 개발에서 주의사항이 있다면 사람마다 좀 접근을 달리해야 된다는 건데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기꾼이 돼요. 아니면 가스라이팅을 한다든가 거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부터의 내용을 들으면 안 되세요. 끄셔야 돼요. 넘치시는 분들은. 아니신 분들이 사실은 더 많으시고 그런 분들한테 꼭 필요한 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전적으로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의 역할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믿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아이도 다르고 상황도 세상도 계속 변하잖아요. 뭘 가이드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얘기해 주는 게 맞을까요? 계속 변하니까요. 알 수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뭘 이래라 저래라 자칫하면 옛날 거를 잘못 알려줘서 아이가 잘못된 방향으로 에너지를 쓸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런 세대 아닌가요? 공부 잘해서 계속 그러죠. 네. 그런 상황이 계속 요즘 세대도 근데 똑같아요. 많이 그런가요? 전혀 저희 이나님하고 저희하고도 나이 차이가 좀 있잖아요. 안 바뀌었어요. 하긴 금쪽이 같은 거 봐도 아직도 이제 공부 맞아요. 막 하려고. 네, 근데 그 공부 방식도 그래요. 새로운 세상에 맞냐는 거예요. 그런데 맞아요. 본인이 아쉬웠던 그거를 과제를 뭐 이렇게 한다라고 표현하던데 부모의 과제를 아이한테 줘버리는 그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맞아. 그런 것보다는 그냥 믿어주는 거. 얘기하신 것 중에 떠오르는 게 제 지인 중에 수학 강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된대요. 이제 진짜 학교에서도. 네. 그래서 정말 이제 태블릿 PC로 배운다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와, 진짜 우리 때 생각해보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래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애들이 수학을 태블릿 PC로 푸는 걸 되게 싫어했대요, 본인이. 애들은 써서 이렇게 지우고 해야 되는데 다들 이렇게만 들고 다니니까 달랑달랑 그게 안 좋아 보였대요. 근데 이제 어쨌든 교육 자체가 그렇게 바뀌니 이 학원 수업의 시스템에 온라인 학습이 있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온라인 학습으로 개념을 배운 다음에 본인이 문제풀이를 하고 선생님하고 1대1 맞춤 수업을 하고 이게 이제 학원 시스템인데 학부모님들 중에 학원을 이제 퇴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퇴원을 하게 시키는 것 중에 온라인 수업이 싫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일방향적인 온라인 수업이 아니고 요거로 개념을 익히고 본인이 푼 다음에 선생님과 같이 학습을 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이루는 시스템인데도 그냥 예전에 본인들이 1대1로 들었던 인강만 생각하시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맞아요. 되신대요, 부모님이. 근데 이젠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거는 원하든 원치 않든 아이들은 이제 온라인 학습이랑 이제 어느 정도 가까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막 드려도 내가 눈으로 아직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 걸 못 보시니까 믿지 못하신 학부모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나라 공교육이 말이야. 막 저는 혼자 그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게 빨리 변하고 부모님들이 트여야 또 아이들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주도적이게 주체적이게 살 수 있는 힘이 조금 길러질 텐데 또 그렇게만 가리키면 아이들은 또 성인이 돼서 나처럼 길을 잃을 거고 길을 잃을 때마다 방황을 할 거고 방황하는 만큼 자책도 많이 할 거고 그럴 때 제대로 된 어른들이나 이런 길잡이를 만나지 못하면 잘못된 요행에 빠져서 또 잘못되게 쓰러졌다가 이런 경험들을 오징어 게임에 참여를 하게 되죠. 맞아요. 근데 이 근본적인 게 한 번에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 행정하시는 이 거대한 조직의 행정가들이 이걸 한번 잘못 건드리면 여러 가지 또 학부모들이 일어날 거고 그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서요. 그냥 이렇게 깨어있는 개개인이 그 자기의 가치관으로 조금 더 올바른 교육을 찾아가는 이 저변이 확대돼야 위가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바텀업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생각하는 게 전 디테일에는 중요하죠. 근데 디테일보다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라이프 코칭이잖아요. 그럼 코칭의 1번이 뭘까?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자기 자신을 믿는 건데 네. 이것도 제가 신이 있다면 묻고 싶은 부분이에요. 왜 못 믿게 만드셨어요? 인간은 신에게 불만이 많군요. 불만은 아니고요. 호기심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전 불만은 없어요. 그냥 뭐 의도가 있었겠다. 아니면 우연히 그랬을 수도 있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자기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쩌라고. 이 상태에서 최선을 찾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 뭐 이건 됐고 근데 이유는 궁금은 하다는 거죠. 호기심이 많은 인간. 맞아요. 궁금해요. 이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고 그럼 나를 못 믿으면 어떻게 믿어야 되고 맞아. 왜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고 원하는 거면 원하는 건데 간절히 원하는 건 뭐고 늘 이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맞아요. 이게 굉장히 우리 모두 다 N적인 사고로 N적인 대화를 하고 있네요. S적이지 않고 이 근본적인 철학 S 같지 않은데 질문하는 게 S인데 예전에 제가 뭔가 막 퇴사를 원한다고 뭔가 잘 살고 싶다고 막 이럴 때 간절히 원하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래서 네 라고 얘기했는데 간절히 원하면 그렇게 지낼 수 없대요. 저한테. 간절히 원하는데요? 이랬더니 간절히 원하면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이 뭔데요? 라고 물어봤는데 정말 간이 절절해야 되는 그런 감정이래요. 단어 해석이죠. 그래서 그것도 개별적으로 다른 거 같아요. 이게 뭐야. 전혀 모르겠는데 더마인드 책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그걸 조금 발견했어요. 더마인드 책에서 뭔가 내가 이루고 싶었던 원했던 그 하루 그 나중 미래를 좀 상상했을 때 정말 너무 행복해서 나도 모르게 절로 미소가 지어지거나 그거 생각했을 때 막 두근거리거나 이러면 내가 진짜 간절히 원하는 꿈이자 삶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걸 본 거고 그럼 비전을 본 거잖아요. 그럼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거기가 맞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게 나는 100억 벌 거야 이럴 수 있지만 그냥 100억 버는 거 말고 그럼 정말 그 100억에 뭐 쌓여져 있는 나를 상상해봤을 때 너무 행복하다거나 그럼 본인이 원하는 거겠죠. 그게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걸 찾아가야 된다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원하는 게 좀 있었던 사람이니까 찾아주려고 하니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를 요즘에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간이 절절하다라고 단어 쓰신 분 있죠? 네? 그분은 애니어그램적으로 치면 장형이에요. 맞아요. 장형이고 지금 그런 유형이세요. 말씀하신 상상했을 때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고 이런 거 있죠? 이건 대부분 가슴형 쪽이 더 가까워요. 제가 가슴형에 가까워서 네. 아닌데 아직 정확하게 제가 뭔지 모르겠네요. 네, 뭐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충. 여하튼 사람마다 그 간절함을 그려보는 그림도 다르고 저는 아까 맞아요. 그 믿음이란 단어 말씀하셨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믿는다 할 때 그 믿음도 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네가 공부를 잘할 거야라고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가 뭘 잘해낼 거야라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 그 믿음이 그냥 너
너라는 존재 자체를 믿어도 있잖아요. 이 믿음이란 단어도 너무나 개별적이라는 거죠. 사람마다. 맞아요. 그리고 자존감이라는 것도 너무나 개별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찾아준다가 사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더덕님한테 나 애니어그램 몇 번 유형인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설문조사 아마 이렇게 해보면 돼요? 라고 얘기하면 얘기를 많이 해봐야 돼요? 라고 대답을 많이 해요. 맞아요. 설문조사로는 몰라요. 그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해줘야지 그게 답이지 내가 느낀 걸 얘기해주면 답이 안 되더라고요. 아, 맞아. 그래서 코칭의 1번은 들어야 돼요. 맞아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여행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행을 가면 특히나 일주일은 모르겠는데 약간 빡세게 몇 주 갔다 오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이 다 보여요. 물론 사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행을 좀 다니면서 일주일도 어느 정도 알겠는데 한 2주쯤 가니까 그 사람이 드러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 사람한테 맞춘 이야기를 해줄 수는 있게는 되더라고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많이 얘기해봐야 돼요. 시간이. 맞아요. 그것도 진하게 있어야 돼요. 잠깐으로는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또 코칭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하고 모두 다 진한 경험으로 마주하기는 힘들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럼 에너지 소비도 너무 많고 맞아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범적인 하나의 테두리를 보통 이렇게 제시해주고 그 사람이 그걸 어느 정도 따라오는 스텝을 보면서 거기에 맞게 조금 조정해주는 정도가 라이프 코칭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저는 하거든요. 커리큘럼이 있긴 해도 네. 이게 5주 이런 식으로 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계속 2년이 그렇죠. 되어야 될 것 같고 누군가 한 사람의 진심이나 이런 이야기를 다 듣는데 5주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네. 부족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최대한 어떻게 잘 꺼내 볼 수 있게끔 어떻게 네. 생각을 좀 더 깊게 할 수 있게끔 맞아요.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리어 래퍼 현성이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서로 마음을 여는 시간,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럴 수는 없죠. 소통이 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5주, 더덕님은 애니어그램 할 때 3주 정도로 하던데 그건 3주를 3번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작전을 쓰는 이유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필요해요. 맞아요. 신뢰가 쌓이고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 더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 과정이 반복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구력이 그렇게 있지 않아. 그래서 짧게 끊어주지 않으면 그렇게 긴 거 나 못해. 보통 다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부담스럽죠. 네. 뭐 10주 이러면. 네. 맞아요. 그래서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웜업이 된 거 보고 그 다음 그 중에서 할 사람 또 끌고 가고 또 끌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건데 여튼 그 어떤 사람의 라이프라는 게 정말 일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단계로 변화할 것이고 그 중에서 터치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제시하는 것이 어떤 한정적이긴 하지만 그걸 제시해 줬을 때 이 사람이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못 따라오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것에 너무 마음 아파할 필요는 없다. 맞아. 역시 그거는 내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또 이거에 호흡을 맞춰 오느냐에 맞아요.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또 첫째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책임이라는 키워드가 사실 저한테는 되게 무거운 거라서 또 한 번 인연이거나 만나거나 또 이러면 왠지 내가 이 고민을 도와줘야 될 것만 같고 이런 것들이 저를 참 괴롭게 했던 건데 이제는 제가 좀 이게 알았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는 인지는 했지만 연습이 이제 필요한 거죠. 내려놓자. 책임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다. 근데 아무리 내가 혼자 이렇게 되뇌어도 저도 이게 경험이 없으면 내려놓는 게 습관이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좀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거를 연습을 해놓으시면 저는 나중에 아이를 기르게 되면 너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고 얘를 어떻게든지 좋게 이끌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데 그 방향이 엉뚱하니까 다 부모들이 애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잖아요. 애가 이렇게 못 따라와도 막 어떻게든 채찍을 들어서 어떻게든 데려가려고 하고 근데 어떨 땐 내려놔야 되고 어떨 땐 기다려줘야 되고 어떨 땐 내가 못하는 것들이 있고
내가 어떻게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 예, 근데 그거를 부모가 깨닫지 못하니까 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나 나 자신을 원망하거나 네 그렇게 되는 거라서 시작이 거긴 것 같아요. 결국은 상대방을 믿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왜 못할까? 나를 못 믿는데 상대방을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해하는 부모 또는 선생님 또는 누구든 그 사람들은 본인이 불안한 거예요. 본인이 본인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불안하니까 저도 막내 동생이 그러니까 동생들이 혹시나 돈 문제가 터질까 계속 뭔가 이렇게 체크하게 되고 이런 게 저는 제가 누나로서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내 불안 해소구나. 아 제대로 잘 살고 있네. 확인. 나 불안 이제 끝났다. 이게 저도 지금 얘기하신 거에서 너무 공감이 가요. 내가 불안하니까 나 살려고 그러니까 나 괜찮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내 외의 사람들은 나의 거울인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못 믿는 건 내가 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그러니까 다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쉽지 않죠. 맞아요. 이거 믿어주면 다른 영역에서 또 저를 못 믿거든요. 그럼 또 요거 끝난 것 같으면 또 요거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다 사는 게 참.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그리고 더덕님도 얘기했던 단어 전 지구력이 키워드인 것 같아요. 지구력. 계속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릿. 끈기. 맞아요. 맞아요. 그걸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 코칭이라는 것 또는 글쓰기 수업 같은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농담 삼아 채찍 휘두르는 게 그 사람 몫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지구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구력을 갖출 수 있게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는 거. 페이스메이커들 있잖아요. 마라톤에도. 이런 역할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빛을 못 보긴 하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라이프 코칭이라는 일도 그리고 부모라는 그리고 전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왜냐하면 너무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데 이분들한테 필요한 덕목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적으로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저희가 이번에 호주 여행을 다녀왔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대하는 호주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왜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애가 바닥에 내려서 기기 시작하면 당장 가서 못하게 한다든가 조금만 위험하거나 옆으로 가면 당장 달려가요. 하지 마 이렇게 되거든요. 위험해 거의 안 해요. 그냥 내비둬요. 아주 크리티컬한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저렇게 둬도 되나? 싶을 정도로 둬요. 정말 외국은 저희 나라랑 문화 자체가 그렇게 다르다고 듣긴 했어요. 그것도 이제 궁금한 거죠. 이거는 문화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너무 심하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게 뭐냐? 불안이에요. 근데 이해는 돼요. 저희가 전쟁도 겪었고 일제강점기도 겪었고 안 좋은 역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위험에 아이가 노출되는 게 부모들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이거는 핑계라고 봅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라고 전쟁이 없었습니까? 어디든 다 전쟁이 있었고 부족 간의 힘든 점이 있었죠. 그거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필요한 건 지구력이다. 맞아요. 믿어주는 것도 지구력이 필요하지. 믿다가 말아버리면 그거 배신감 느껴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믿어주는 것 같은 사람이 갑자기 행동을 바꾸면.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내가 불안한 걸 알았잖아요. 네. 불안을 어떻게 낮춰야 되는지를 보면 대부분이 산책해라. 그러니까 걸어라, 글을 써라, 뭐 그런 것들 명상해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네. 되게 대단하게 있는 것 같은데 대단하지 않은 게 있잖아요. 대단한 게 없죠 인생에서. 그래, 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하는구나도 알게 됐어요. 뭔가 대단한 뭔가가 탁 있거나 이러면 저거구나 하거나 아니면 뭐 이거 100만 원 주면 뭐 불안이 낮춰질 수 있는 뭔가 이러면은 뭔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데 너무 그렇지 않을 것들이 방법이다 보니까 안 맞아요. 하는구나. 딱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뭐야 했을 때 1,000만 원 주면은 방법 알려줄게.
해서 가봤자 사실 방법이란 게 좋은 식생활하고 잘 쉬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자고 정말 별게 없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아. 진짜 건강한 마인드를 갖는 방법이 뭐야 했을 때 대단한 게 있겠어요?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전 대단한 게 있는 줄 알고 성공한 사람들을 막 파보기 시작했는데 책이랑 글 쓰라 그러길래 어이가 없어서 또 근데 한두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길래 속는 셈 치고 읽어보니 그분들이 다 하는 얘기도 정말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시각화해라, 책 읽어라, 글 써라, 조금씩 운동해라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아 정말 다 대단한 게 아니구나. 근데 그거를 하는 사람이 없지. 그것들이 모여 그렇게 되는 거였구나. 맞아요. 그걸 꾸준히 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잖아요. 꾸준히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구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키워드들이 이나님이 얘기하셨던 거예요. 얘기했던 건 재방송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자기 개발이 늘 반복이죠. 뭐. 그러게 네. 맞아요. 조금 더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알랭드 보통의 불안 이런 책도 한번 읽어볼 만해요. 사람은 왜 불안을 느끼나 쭉 읽어보면 재밌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사람마다 공감하는 항목이 좀 다를 것 같아. 네, 거기에 뭐 종교도 나오고 뭐 역사적인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외부의 시선도 나오고 맞아요. 미래도 나오고 다양한 게 나오는데 꽂히는 게 있고 안 꽂히는 게 있으면 그게 바로 자기예요. 내가 맞아. 불안을 느끼는 포인트가 거기더라고요. 불안도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근데 그걸 일단은 알면 되게 도움이 되고. 어떤 쪽의 불안이 가장 커요? 저는 그러니까 불안 깊숙이 보면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이 왜? 돈이 없으면 저희 가족이 다 흩어질 것 같고 네, 흩어질 것 같아요. 가족이 다 불행해질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게 행복하고 되게 직결돼 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파고든 지금까지 저한테 발견한 거는 돈의 의미가 그거고 그동안 저는 돈을 쫓고 살고 있는 줄 아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저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아둥바둥 산 거였더라고요. 그걸 최근에 제가 찾은 저만의 답인 것 같고 또 제 여동생은 어딜 가든 연락을 해달라 그래요. 어디 놀러 가면 특히나. 불안이 안전에 대한 불안이 엄청 있는 거더라고요. 그걸 불안책을 저도 많이 한 권 딱 읽어봤는데 이거 내 동생 이건 내 여동생이구나. 이렇게 유형이 다 다르구나. 맞아요. 어디 갔는지 잘 있다고 전화 한 번만 해주면 되잖아. 막 이러는데 각자의 그런 과정 환경에서의 각자가 그래도 각자의 조금씩의 불안이 다 있는구나라는 걸 조금 알게 됐고 그러면 화목한 가정은 없는 걸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그럼요. 화목하면 화목할수록 그 안전한 생활이 또 너무 익숙하다 보니 불안한 안전 범위를 벗어났을 때의 불안이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또 되게 그래서 이게 정말 심리든 사람이든 참 재밌구나 알면 알수록. 그러면서 그 불안을 느끼는 포인트를 아는 게 1번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포인트는 그 불안이 내가 느끼는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걸 없애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아. 맞아. 안고 살 수밖에 없어. 저는 이게 매트릭스의 명언이 있다고 봅니다.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 거기에 시온이라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완벽한 어떤 곳을 만들었는데 그곳에 인간이 있으면 이것이 뭔가 인간의 미래를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완벽하고 이상적인 걸 만들어놨더니 여기가 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은 어디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것이 아무리 완벽해도 인간 자체에 어떤 모순이 있구나. 또 이거가 낚시한 어떤 물고기를 운반하는 방법 중에 신선하게 운반하는 방법이 그 안에 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작은 상어 같은 걸 한 마리 두면 얘네들이 굉장히 싱싱하게 펄펄펄펄 계속 다니느라 그렇게 해서 운반이 되는데 그 공격자를 없애면은 얘네들이 시들시들 죽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참 그래서 물어봐야 된다니까. 모순적이다. 그러니까 인간뿐이 아니죠. 맞아요. 물고기도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위험이 있는 어떤 순간들을 감지하면서 이렇게 내 미래에 무언가 행복의 근원에 필요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어. 이런 인지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을 거고 그게 없었다면 또 어땠을까?
그래서 인간이 꼭 맞아요. 단순하진 않다. 그래서 불안을 없애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불안은 계속 온다. 아까 말씀하셨던 포인트가 연결이 돼요. 성공을 했는데 돈을 벌었는데 나는 왜 계속 불안했을까?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그릇이 또 안 됐다고 생각이. 그렇다고는 아니고 이건 사람이에요, 그냥. 제가 처음 겪어서 그럴까요? 아마 엄청나게 큰 돈을 번 자기 목표가 어마어마한 기업의 오너다 해도 그 사람은 그걸 이루고 나서 불안할걸요? 네. 저도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이었어서 그랬나 봐요. 막 뭐 대단하게 많이 번 사람들에 비하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컸어서 저도 이제 거기서 극도로 불안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반대로 이제 불안을 다루는 걸 조금 알다 보니 제가 돈에 대한 불안이 되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수입이 이제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이제 그 작년에 한 해 동안 그래도 제가 연봉 한 2배 이상 정도가 됐더라고요. 1년을 딱 결산하니까 와, 나 너무 잘 뿌듯하다. 그래도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건 나에 대한 내 확신을 갖기 위해서라도 딱 너무 멋있다. 나 진짜 자랑스럽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1월 달이 되자마자 계약이 툭툭툭 끊기는 거예요. 계약이 퉁퉁퉁 끊기면서 이제 그렇게 될 때 원래 나라면 큰일 났다.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뭔가 이제 다루는 방법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나 봐요. 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시간이 갔어요. 네. 너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곧 우리 또 만날 걸 약속하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